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일반 공급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에서 공공분양 특별 공급은 15.7대 1의 경쟁률을, 또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반 공급 청약 지역부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치솟고 또 집값도 연일 오르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온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회복에 찬물이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 공급 접수가 오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특별 공급 경쟁률도 되게 좋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예, 그동안 많은 무주택자들이 기다려왔던 이 3기 신도시 청약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특별 공급은 이미 지금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 앞서서 특별 공급하고 우선 공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이 특별 공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생애 최초로 이제 청약을 하는 분들 또는 독립유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올림픽에서 3등 이상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18 유공자, 10년 이상 군대 생활자 이런 분들의 경쟁에서 무려 15.7대 1이 나왔거든요. 네. 이 15.7대 1이라는 경쟁은 그동안에 있었던 공공분양 특별 공급의 5년간 평균 경쟁률 2.6대 1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신혼희망 우선 공급, 신혼부부들, 예비부부들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4.5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일반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서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무주택 기간을 충족하고 있는 영끌 대상들 이런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도 그동안에 공약을 했고 또 이 아파트 서울 부근의 수도권에서의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만큼 상당히 관심도 크고 특히 가격 면에서 전체 인근 시세의 60에서 80%란 말이죠.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비싸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싼 좋은 기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요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더욱더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전 청약 공급 지역은 어디이고 또 물량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3기 신도시는 총 9군데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이 청약이 되는 1차분 청약은 5군데입니다. 인천 계양에 1,050세대,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이죠. 한강 건너자마자 있는 남양주 진접에 1,535가구, 또 그다음에 이 신도시가 있는 위례 지역, 서울의 동남쪽이죠. 위례 지역에 418가구, 또 성남의 복정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 304가구. 이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동북부, 서북부, 동북부는 남양주, 서북부는 인천 계양, 그다음에 남서부는 의왕 청계, 그다음에 동서부는 성남 복정, 또 위례 이렇게 5군데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평수도 다양하고 또 향이라든지 입지 이런 게 다양한 형태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꼭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청약을 처음 해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과연 청약 될 것인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청약 신청할 때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약은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또 네. 사용할 수 없어도 들어가서 네.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찍어 넣으면 되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목별로 자격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잘못하면 네. 네. 그냥 꽝이죠, 뭐. 허위로 돼서 자격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이를테면 거기서 연속 거주 기간이 얼마다, 소득 기준이 얼마다, 또 결혼해서 너무 오래되면 네. 그 신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은 신혼이라 하더라도 예. 7년이 지나버리면 그 신혼을 안 쳐주거든요. 그때는 뭐 마음도 뭐 그렇죠. 마음은 여전히 신혼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법상 7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규정을 본인이 보고 그게 맞추어서 가야 되고요. 또 이제 경쟁률은 어차피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특별 공급의 경쟁률을 사전에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거주 기간을 맞출 때 어느 지역은 3년, 2년 이런데 거주 기간에 있어서 예. 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이다. 그럼 내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른 그 개인의 그 직장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럴 때 10년 한 달로 해주느냐, 한 달로 해주느냐. 이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네요. 자, 최후에 살았던 시점부터 비교하기 때문에 10년 한 달을 살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끊어졌다면 한 달이에요? 한 달만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 있으면 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해외 91일 이상 있었다. 그 지역을 떠나 있었다. 이러면 또 그 청약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사정에 꼭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클릭은 쉬운데 클릭하기 전에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기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를 일단 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좀 과열되다 보니까 연일 좀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이제 사전 청약 같이 좀 공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김부겸 총리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모든 시세가 그렇지만 끝끝내 계속 올라가는 상품은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연끌해가지고 섣불리 행동을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김 총리의 말이 맞습니다. 뭐 어떤 가격이든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 경제학에서 경기 순환론, 라운티에프 곡선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하락하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총리의 경고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전 국토부 장관 하시던 김현미 장관께서 3기 신도시 분양이 곧 있을 텐데 왜 젊은 청년들이 연끌을 하느냐. 참 안타깝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김현미 장관이 야심적으로 이렇게 상품이 있다, 기다려라 했던 그 상품이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받고 있는 바로 3기 신도시 분양물입니다. 저것은 오늘부터 하는 분양 4,330 분양에다가 또 10월, 11월, 12월 올해만 해도 4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적어도 불안심리, 집이 없어서 공포감이 생기는 이런 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가수요. 예. 가수요 해소라는 데는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것은 무주택자라든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의 제한이 됐기 때문에 자기 조건을 많이 잘 봐야 되고 특히 이 3기 신도시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사람들은 네. 신혼부부입니다. 예.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네. 입주할 때까지만 혼인신고해놓고 하면 되거든요. 입주할 때까지가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부터? 저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3,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결혼할 자신이 있으면 예.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어떤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주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살짝 흔들렸는데 예.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3년이니까요. 예? 3년이니까요. 3년 예.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 물가 오른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뭐 부채도 오르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는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오를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예측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죠. 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표에 따라서 하니까요. 네.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물가. 예. 자, 물가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분기에 평균 물가가 2.5% 올랐고 6월 달에 2.6% 올랐단 말입니다. 목표인 2.0%보다 다 초과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표. 네. 흔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하는데요. 예. 한 마리 토끼가 물가라면 또 한 마리 남아있는 토끼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 되는데 네.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기가 침체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의 물가는 많이 높지만 예. 기업체에서 사람을 과연 많이 뽑고 있느냐. 네. 또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는 1인 가구, 1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지금 외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지표를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금융계에서는 올 8월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예.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는 분이 금통위원들인데 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들이 7분 계세요. 예. 그 7분의 지난달 의사록 각자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강경 매파, 금리를 올리자 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그러는데 네. 이 매파는 한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가 총 7명 중에 5명이 금리 인상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다면 이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숫자입니다. 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를 살리는 데는 좀 역행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든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는 것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쥐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 영역을 벗어나서 이것은 코로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떤 득실이 좀 있을까요? 예, 금리가 현재 이제 유지되면 우선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추가로 금리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기 예. 때문에 뭐 상당히 금융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가 안 올라가니까 안심될 수 있고요. 특히 이자 더 안 내도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 투자를 했다든가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좀 웃고 있겠죠. 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기업체에서 대부분 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비즈니스 패턴인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예.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 유예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서는 금리가 안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올리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마음으로는 금리를 좀 올리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아직은 그것까지 못 갔다. 예. 그래서 단안은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8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내년 말이나 가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살빼기 하는 돈 주는 것을 줄이는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도 지금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8월 달에 없을 가능성도 한 50%는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월 달 금리 인상을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뭐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요새 많이 맞는데 이름을 백신 보험이라고 드니까 말을 해주니까 보험사에서 백신 맞고 부작용 있으면 다 손해를 보전해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말도 많고 예. 또 백신을 제때 못 맞은 사람은 걱정도 많은데요. 맞으셨습니까? 저는 맞았죠. 야.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두 지금 번 다 맞으셨어요? 내일 모레 지금 2차 접종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이제 백신을 맞을 때 혹시 이거 맞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이시네. 간혹 있어요. 예, 그렇죠. 간혹 있어서 백신 맞기 전에 기도도 하는 이런 사람도 봤는데 네. 현재로 나타난 결과에 보면 거의 부작용은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맞아보셔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맞고 나서 아무런 증세가 네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틈을 비집고 예. 일부 보험회사와 이 금융 포털들, 이른바 토스라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네. 곳에서 고객들을 조금 혼란케 하고 있어요. 예. 상품 이름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상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름이 백신 보험이 아니에요.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서류에는 아나필락시스 보장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음식을 먹었거나 또 주사를 맞았다거나 약물이 들어갔을 때 몸이 갑자기 가렵다거나 좀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저 확률이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따르면 0.0006분의 1. 그러니까 만분의 6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없고 없는데 일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 보험이 백신 맞을 때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 보험이라고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게 백신 보험도 아니고 아나필락시스 보험이고 코로나 백신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마치 이 보험이 횡행해 돌아다니면 진짜 코로나 백신 맞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에 대해서 절대로 백신 보험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다음에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 아나필락시스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주 예의주시하게 설명서, 보장 조건을 잘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백신 주의보를 내렸어요. 근데 벌써 20만 명이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 보험인데 사람들은 백신 보험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부작용이 다른 부작용이 나와도 안 고쳐주고 아나필락시스 0.0006%인 아나필락시스만 발생했을 때 보장해준다 이거잖아요. 정확히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혈전 현상입니다. 혈전이라는 게 피가 고체로 응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 두통, 또 여러 가지 어떤 근육통 이런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보험이라고는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 특히 일부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공짜로 해준다. 공짜로 하게 되면요 상품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요. 그러니까 백신 보험 공짜로 가입을 하니까 너도 나도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개인 정보가 쫙 빠져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으면 일단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껌껌하게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싶을 때 그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